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에 혼자 사는 가구가 10가구 중 3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들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무너진 다리와 같은 외팔부 방식의 다리가 광주 지역에 33개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태원 유진운수 시내버스 경영 포기 발표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버스 회사 자산 매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5.18 민주광장과 광주시청 등지에서 집회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자치구들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에 따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이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혼자 온 손님을 위한 좌석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혼자 먹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다른 시선 많이 안 보고 그런 분위기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밥을 먹는 일명 혼밥 문화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두세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구애 안 받고 내 시간 오롯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역 평균 연령이 30대로 젊은 인구가 많은 광산구는 젊은 1인 가구가 주로 혼밥을 한다고 보고 편안한 1인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20곳을 선정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자치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는 어떨까? 마음체조 앉아서 하는 체조 부탁해. 앉아서 하는 체조를 시작할게요.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적적할 때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운동을 못 하니까 집에서 체조를 할 수도 있고. 북구는 여성 1인 가구에 홈카메라 등 범죄 예방 장치를 지원합니다. 광주 지역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나이와 성별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광주시는 올해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4개 자치구에 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세분화되는 만큼 꼼꼼한 사업 관리와 정책 효과 분석 등이 동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정자교는 기둥이 없어 한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외팔보라는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마치 낭떠러지에서 한쪽 팔로 버티는 셈이라 설계와 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광주에도 33개의 다리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보행로가 주저앉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던 성남의 정자교. 무심코 도로 곳곳의 시설물들을 지났던 시민들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혹여 비슷한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같이 다니는 길인데 가면 갈수록 부식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도 정자교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다리가 30개가 넘습니다. 시민들의 통행길은 안전할지 전문가와 함께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붕괴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의 3분의 1 정도는 밑에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둥이 없이 한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외팔보 공법이라고 불리는데 외팔보 모양의 다리는 광주에만 모두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법은 보행로 폭을 몇 미터로 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보행로의 철근이 일직선으로 심겨 있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완공이 되면 현재 점검 기술로는 계획대로 철근이 잘 시공됐는지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곳 모두 안전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소, 이 다리 등 집중 점검하는 기간을 저희들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기존 안전점검과 별개로 정자교와 비슷한 형태의 노후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부터 위험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시내버스 경영 포기 발표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버스 회사 자산 매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목포시의회 해체를 언급한 데 대해 시의회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철 대표의 버스회사 사업 포기 선언 이후 박홍률 목포시장이 첫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버스회사 자산 매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협상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교통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진행하고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또 중공영제와 공영제 용역 결과를 6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한철 대표는 지난 18일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목포시 의회를 지목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직선 노선이 굴곡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려면 목포 시의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관련 뉴스와 유튜브 등에는 목포시 의회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의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일방적이고 부적절했다며 난감해하면서도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한철 대표가 못 박은 사업 포기 시점은 6월 말.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목포시와 의회, 버스회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사건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두 딸이 스스로 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광군이 고형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영광군이 SRF 연료 사용 신청을 불허했고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고 영광군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새로운 컨텐츠와 함께 나라별 특성을 살린 12곳의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맞아 기존과는 다르게 꾸민 세계 정원의 모습을 강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차엽 튤립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해 꾸민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10년 전 박람회에 비해 면적은 2배 넓어졌고 튤립 모양의 조경 방식도 새로 적용해 더 화사해졌습니다. 또 다른 세계 정원 중 하나인 튀르키예 정원. 튀르키예가 네덜란드보다 먼저 튤립을 길렀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이곳도 튤립 군락을 넓혔습니다. 튤립이 독특한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가 풍겨나옵니다. 네덜란드 가서 꼭 튤립이랑 지금 계절이니까 사진을 꼭 찍고 와야 되겠다. 이제 차차 둘러보려고 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박람회를 맞아 기존의 세계 정원도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원은 궁정의 분위기를 살린 회랑과 분수대를 새로 설치해 웅장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딴 영국 정원은 기존의 정원 출입로에 있던 계단을 없애 몸이 불편해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원과 프랑스 정원 등 다른 정원들도 조경을 변경하고 꽃 식재를 확대했습니다. 꽃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저기 바위에도 올라갔어요. 상큼해져요. 왜 상큼해져요? 네?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각 나라의 개성을 살린 세계 정원들이 10년 만에 다시 열린 정원 박람회를 맞아 새 단장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남 동부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첫 발을 뗀 지난 2021년 10월 기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지역이라 추켜 세우며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동부권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전라남도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김 지사의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동부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없어요. 기존의 의견들 좀 내봐야죠. 상당히 불만이 저 동부권에서 많이 터져나오니까요. 여기서는 다 못 받는다고 하고 있죠. 논란이 확산하자 전라남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불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특성하다 보면 조정할 부분 조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산림국을 쪼개 부서 개수 맞추기에 급급했고 행정 수요가 많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동부권의 핵심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약 내용이라도 지켜질 것을 믿고 도지사님을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공약과 다른 겁니다. 관광의 중심지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전향적으로 와서 조직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한 전라남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불거진 동부권 소외론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죠.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은 여전한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익숙함에 반하는 낯설음을 통해 신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 없는 코끼리를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코끼리 2마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우리가 알던 코끼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코끼리의 상징인 코가 또 얼굴이 없습니다. 대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코끼리의 피부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세상을 담고 있는 이 작품 속의 의미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청각과 촉각, 후각으로만 그린 코끼리를 재해석한 이 조형물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정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코 없는 코끼리도 코끼리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코끼리에게 가장 중요한 코를 없애 때로는 중요한 것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면을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포용해야 되는구나. 익숙함에 반하는 낯설음을 통해 신체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고착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 없는 코끼리.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집사 맞아서 좋기도 하고 그냥 같이 정이 많이 든 것처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꼭 장애인의 날이 아니더라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으면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코끼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장애인단체가 지하철과 대규모 도심 집회 행진을 예고해 경찰이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 등은 장애인단체의 도심 집회 행진으로 안전과 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5.18 민주광장과 광주시청 등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의 빛가람센터가 어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광주 MBC 빛가람센터는 앞으로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깊이 있게 취재 보도하고 전남 지역 일선 시군 지역에 한 발 더 다가간 심층 취재로 지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MBC가 연속 보도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이 한국기자협회의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박종호, 양현승 기자가 취재한 해당 보도는 전남도청 행정 업무를 위해 책정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가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사적 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했고 현재 전라남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산업부 국비 지원 과제인 EV 국민경차 사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력 기반의 경차 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영 EV 차량 고형화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위한 개발 등 전력 기반 경차의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27일 조선대학교에서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의 대면 행사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은행,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한국알프스 등의 기업이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약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25도에 그치면서 덥게 느껴졌던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도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